본 방송은 영화 파일럿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이미 보셨거나 영화를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주간 영화 보고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더덕후 더덕입니다. 저는 지조입니다. 저는 박실장입니다. 스칼렛님. 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두 분 다 스칼렛님 말투가 전혀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네, 한정미입니다. 두정숙이세요? 한정미입니다. 한정미입니까? 스칼렛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정미입니다. 네. 네. 영화 안 보신 분은 안 보셔서 지금 이해 모르시네요. 못해가지고 끼지도 못하고 제가 요새 너무 바빠서 방송에 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천안에서 한의원을 공사하느라고 아 좀 바빴고. 아니요 박 시장님 말고요 스칼렛님이요. 스칼렛님 그러니까 스칼렛님이요. 박 실장님은 여기 계시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스칼렛님도 부산에 계셔가지고 네. 또 바빠서 못 만났습니다. 네. 바쁘셔서 만나지도 못하신 거네요. 저도 방송도 못했지만 한 2주에 한 번씩 보긴 보는데 잠깐 봐요. 한 하루만 딱 보고 또 일 보고 내려가고 하니까. 달달이 부부네요. 격주 부부? 격월 그쵸. 부부예요? 격주말 부부? 네. 월 부부예요? 월 부부, 월간 부부. 월간 부부. 거의 월간 부부죠. 월간 카톡 친구. 월간 부부 보고 한번 해보세요. 월간 부부 보고. 월간 부부 보고입니다. 사회를 맡은. 내용이 없어 근데. 밥 먹였어? 에르미오느도 월간인가요? 더죠. 한 진짜 월보다 더죠. 왜냐면 애기는 그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 않은데. 맞네. 애기 보고 싶어갖고 죽겠습니다. 진짜. 네. 못 본 지 엄청 오래됐겠다. 네. 사진이 뚫어질 것 같아요 이제. 닳고 달아서. 닳고 달아서. 디지털 풍화가 일어나서. 그렇지. 디지털 포맷이 돼버릴 것 같아. 에르미오느 보고 싶다. 나도 보고 싶다. 저도 저번 달에 봤어요. 그러니까요. 놀러 가시죠. 저는 정말 오래됐어요. 돌잔치 이후에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 돌잔치가 언젠데. 그 이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요즘 날씨도 너무 덥고 영화관이 좀 그나마 사람들이 많아지긴 했더라고요. 오히려 날씨가 더워지니까.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 요즘 기사를 보니까 날씨가 이렇게도 더운데도 야외 스포츠인 야구 관람객들이 영화 관람객들보다 훨씬 많다. 야구를 더 많이 본다고요? 네. 영화보다? 네. 지금 올해 1000만 영화가 있었나요? 올해? 올해? 네. 파묘 파묘? 올해? 올해인가? 올해가 아닌가요? 올해 아닌가요? 파묘 올해 맞을걸요? 파묘 올해긴 하다. 파묘 2024년 2월. 범도는 못 넘었나요? 범죄도시 4? 아니다. 범죄도시4 1000만 넘었다. 아, 진짜요? 네, 우리가 안 봐서 그래요. 근데 범죄도시 4는 약간 그거는 인정하면 안 되는 게 너무 오래 있었어. 영화관에 거의 지방령처럼. 그리고 진짜 모든 스크린이 다 그걸 맞아요. 해가지고 맞아요. 그때 같이 했던 영화들 중에 뭐 하나 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거 못 봤었어요. 시간대가 아침 저녁 막 이래가지고. 어쨌든 1000만 원 넘었군요. 네. 네. 왜냐면 야구가 지금 잠실 야구장만 해도 벌써 한 해 최다 관람객 그 기록을 돌파했대요. 신기하다. 100만 관중이 넘었대요. 이게 야구가 잘하고 있는 건지 영화가 못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둘 다인 것 같아요. 야구는 야구대로 올 시즌이 워낙에 변동성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재미를 야구를 통해서 느낀 거예요. 그러고 보니 야구랑 영화를 둘 다 다리 걸치고 계신 그쵸. 분이잖아요. 네. 더덕님이. 네. 근데 요즘 영화들이 예측 불가능성이 없어요. 영화들이 네. 요새 영화들이 요새 영화들이 너무 용기가 없지.
너무 그치. 보지 않고도 맞아. 벌써 본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영화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 주간 영화 보고? 네. 주간 영화 보고는 예측 불가능의 자체죠. 우리는 도파민 덩어리지. 덩어리지. 우리는 안 보고도 본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 영화니까. 그쵸. 나는 팟캐스트니까. 근데 그쵸. 그 어떤 얘기를 할지 아무도 몰라. 진짜. 우리도 몰라. 우리도 몰라. 누구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몰라. 지금 제가 야구랑 비교하자마자 사람들 표정이 왜 야구 얘기하지? 오늘 영화는 파일럿인데? 파일럿인데? 그나마 파일럿이 좀 흥행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여름이 가장 흥행하는 네. 시즌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여름이 벌써 반절 정도 지났는데 여름 흥행 1000만 영화가 없어요. 없어요. 파묘? 딱 생각나는 게 없어요. 2월달 영화죠.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파일럿이래. 범죄도시 4 네. 4월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네. 2월, 4월 원래라면은 영화 시즌상으로 가장 영화가 안 되는 시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겨울에는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고 4월은 또 학기 시작한 때라 가지고 학생들이 영화 개봉을 좀 볼 꺼리죠. 시간이 없거든요. 어른들도 사실은 3, 4월에 일이 많아서 바쁘고. 근데 오히려 지금 7, 8월, 6, 7, 8월 중순인데 영화 흥행 1000만 영화가 없다는 게 굉장히 희한한 겁니다. 그래서 파일럿이 그나마 이제 그 영화들 중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이번 방송도 파일럿을 갖고 왔는데 파일럿을 갖고 왔는데 박 실장님은 안 봤답니다. 하지만 저희는 봤으니까 네. 저희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네. 저희가 또 새로운 약간 형식을 실험해 보려고 하지 않나요? 네. 네. 어떤 형식이죠? 그러니까 사실 4명이 다 한 영화를 다 보는 게 어려운 경우도 사실 있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뭐 2명 해서 다른 영화를 보고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있어서 가지고 한번 해보고 근데 이제 그게 좀 재미가 없거나 네. 아니면 좀 재미만 있으면 되지 사실. 우리 방송은 재미만 있으면 돼요. 정보성보다는 우리 방송을 정보를 위해서 듣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스포일러 하는 방송이니까. 영화를 정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방송 듣고 영화 보면 안 되지. 듣고 이제 구미가 땡기시면 보시고 네. 아니면 안 보셔도 되고. 안 본 사람 입장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형식을 한번 해볼까 네.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근데 특히 오늘 영화는 좀 쉬운 편이에요. 영화 내용 자체가 쉬운 편이어가지고 너무 그래 보여요. 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 약간 엑시트 감성이 아닐까. 엑시트 감성이 조정석 때문인가? 네. 약간 그러니까 코믹하고 좀 발랄한 느낌으로. 네. 영화가 몰랐는데 그 원작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외국에 그 콕핏이라는 영화가 이게 저도 몰랐는데 이 영화 다 볼 때쯤에 그 마지막에 타이틀에 그 엔딩 타이틀에 원작 콕핏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검색해봤더니 스웨덴의 2012년도에 개봉했던 영화예요. 리메이크예요? 네, 리메이크였어. 나도 몰랐어. 요새는 진짜 리메이크가 참 많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영화 포맷이랑 내용이 똑같아요. 남자 그 파일럿이 굉장히 그 남성적인 성격의 파일럿이 있는데 그 여장을 해가지고 새로 취업해서 여자 파일럿으로 일하는 엄청 상남자인데. 네.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남자가 아무리 여장을 해도 여자로 보일 정도면 되게 예쁘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몸도 어느 정도 좀 말라야 되고. 진짜 쉽지 않대. 이쁘다. 근데 웃기다. 그냥 진짜로 언젠가 만난 적이 있는 사람 같이 생겼어요. 조금 남성성이 조금 있는 여자 얼굴? 여자들 중에서도 그런 얼굴 있잖아요. 맞아요. 선이 조금 붉은. 네모지거나 아니면 좀 어깨나 등발이 그쵸, 좋으시거나 맞아요. 덩치 있으신 분도 있고 근육질인 분도 있고 해서 자꾸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끝에쯤 가니까 원래 조정석 얼굴이 약간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잘 대치했어. 여자 조정석이 내 머릿속으로 대치했어. 그래서 그냥 제가 여장을 하고 있거나 생각이 안 들었는데 가끔씩 웃겼어요. 수염이 올라와.
약간 파르스름하게 올라. 처음에 다 막 영화 안에서도 표현이 나와요. 술 먹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밖에서 계속 있어야 되니까 화장을 못 지우잖아요. 그치. 수염을 못 지우잖아요. 파르스름하게 올라와. 거뭇거뭇해. 아이고. 그런 건 좀 웃겼죠. 맞아. 영화가 일단 조정석이 파일럿으로 나오고. 제가 내용 대충 맞춰봐도 돼요? 네, 해보세요. 말씀해 포스터만 봐도 할 수 포스터 있어. 딱 보고 내용 대충 뭐죠? 티저만 살짝 봤는데 네. 일단 뭐 어떤 이유로 파일럿이 되고 싶어. 근데 떨어져서 여장을 하고 붙어.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다가 좌충우돌 막 들킬 뻔하고 막 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막 이런 재밌는 코믹도 있고 막 약간 긴장감도 있고 막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그게 이제 드러나고 밝혀지면서 감동 코드 넣어주고 눈물 살짝 빼주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뭔가가 없어. 아 그래요? 이 사람이 왜 잘렸는가. 그게 또 포인트. 그게 또 메인 코드예요. 기본적으로 이거 젠더 코미디예요. 네. 아 그래요? 젠더 이슈가 있어요. 역차별 뭐 이런 건가요 혹시? 뭐 비슷한. 뭐 일단 조금 다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래서 주인공이 조정석 한정우인데 이 한정우란 인물은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코스를 밟았고 대중적으로도 조금 알려진 남성 파일럿이에요. 그러니까 막 방송에서도 나오고 유퀴즈. 유퀴즈에 나오는 내용이 실제 나와요. 유퀴즈 장면이 나와요. 아 진짜? 찍었어요. 유재석이랑 조세호랑 나와가지고 일반인 파일럿을 인터뷰하는 것처럼 나왔어요. 맞아. 그래서 뭐 딱 지금 현실로 따지면은 대한항공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파일럿인 거예요. 남자로. 네. 근데 이제 뭐 그래서 막 강연도 나가고 되게 잘 나가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시기 질투도 많이 받고 워낙 잘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회사에서 이제 회식을 하는데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들 환영식 이런 회식을 하는데 파일럿들 여성 파일럿들도 있고 여성 스튜어디스도 있고 막 이런 자리였는데 한 임원이 조금 여성 차별적인 단어들을 막 해요. 막 이렇게 예쁘고 꽃다발 같고 이런 여직원들이 있고 막 얘네들은 얼굴 보고 뽑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쁘냐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조정석 역할의 한정우가 조금 동조하면서 이제 요즘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분위기를 이렇게 무마시키고 이렇게 끝났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한 여직원이 이제 그거를 제보를 한 거예요. 녹음을 했다가 제보를 해서 제가 성차별적인 발언을 했다. 우리 보고 꽃다발이라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잘리게 되죠. 그래서 인터넷상에서도 이 사람이 워낙 네임드이다 보니까 그 한정우라더라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되게 쓰레기가 됐네. 쓰레기가 됐어. 인터넷상에서 막 밈도 돌아. 막 영상 편집 같은 걸 해가지고 그래서 이 남자가 와이프한테도 이혼당하고 진짜? 회사에서도 잘리고 약간 물갈이가 됐어요. 그 회사도 이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소문이 계속 돌잖아요. 같은 업계라서. 그치. 그래서 어디에다 취업을 내도 안 돼요. 취업이 안 되네. 그분이세요? 안 돼요. 이러고 해가지고 진짜 이제 부기장 자리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원래 기장이었는데 막 수석 기장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한항공 같은 그런 항공사라 했잖아요 현실에서. 근데 대한항공도 왜 뭐 진에어라든지 이런 밑에 LCC가 있죠. LCC가 있듯이 이제 여기 상에 있는 한국항공인가 항공 밑에도 한국에어라고 하는 LCC가 한에어라는 LCC가 있어요. 그걸 LCC라 그래요? 로우코스트 C는 뭐냐? 캐리어인가? 아무튼 그런 건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가 비용 항공사들을 이제 그렇게 LCC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래서 그 LCC에 들어가려고 면접 봤는데 거기서도 약간 까여요. 이제 너 걔네 그 한정우네라는 거 아예 눈앞에서 이렇게 서류 넣고 가버려요. 그랬는데 자기 옆에 이제 여자 다른 기장 면접 보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나는 결혼도 안 할 거고 나는 비혼이고 연애도 안 할 거고 나는 일만 열심히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한에어의 여자 대표가 굉장히 좋게 보는 거를 눈치를 채요. 대놓고 막 너무 좋다. 네. 훌륭하다. 이런 식으로 막. 그래서 그 한에어에 다니고 있는 남자 후배가 있는데 걔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들은 게 이 한에어 같은 경우는 그 대표가 원래 그 모기업 있잖아요. 네. 한국항공이랑 여기에 장녀이지만 딸이란 이유만으로 아버지가 장녀한테는 LCC를 주고 차남이라든지 남자 형제들한테는 대한항공 같은 그런 한국항공을 주고 있는 그런 승계 작업이 있어가지고 이 대표가 그거에 대한 그 차별 때문에 남자 기장들을 안 좋아한다. 여자 직원들을 더 좋아하고 여자 직원들을 더 밀어주는 분위기다. 여자 티오를 엄청 열어놓은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얘기를 듣고 그런 게 어딨어! 막 이러면서 분개를 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막 술을 마시고 막 이러는데 여동생이 이제 뷰티 유튜버예요. 한선아가. 동생이 이제 막 화장하는 걸 보는데 술을 마신 상태고 화장하는 걸 보니까 약간 기생충의 그 여동생 같은 느낌으로. 기생충 여동생? 제시카 같은 느낌. 그보다 더 푼수해요. 엄청 푼수해요. 네. 장윤주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장현주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갑자기 문득 술김에 그 이력서를 다시 쓰는데 이력서 내용을 동생 이름이 한정미거든요. 동생 이름을 쓰고 자기의 이력이랑 약간 짬뽕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인물을 탄생시켜요. 그리고 막 외국 항공에서 비행기 몬 것처럼 해가지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의 이력을 이제 갖다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비행 경력이 있는 여자 부기장급 캐리어를 가진 사람으로 이제 포장을 해놓고 그걸 그냥 넣어버려. 어플라이까지 해버려. 잊어버려. 네. 술 만취 머리 꼭대기까지 취한 상태에서 넣었기 때문에 잊어버렸다가 전화가 와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서류 합격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합격한 적이 없는데 맞다 생각하면서 네 한정미입니다. 여자 목소리 흉내내면서 네 전화 바꿨습니다. 한정미입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여동생의 그때부터 약점이 시작이 있어. 됐어. 그래서 여동생한테 협조하라고 요구를 해요. 여동생이 이제 막 자기한테 돈을 꿔가지고 그 돈으로 막 주식해가지고 막 반토막을 내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협조해주기로 해서 이제 여장을 막 열심히 해요. 가발 쓰고 네. 뭐 다리털 밀고 스타킹 신고 막 가슴 가슴도 넣고 가슴 이래가지고 두세 개씩 넣고 몇 번 속옷 트라이 입고. 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결과물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연습도 막 하고 여자들 하는 거 흉내 내보기도 하고 막 이러면 막 괜히 여장을 하고 거리를 걸어가 보기도 하고. 근데 누가 갑자기 여성 전용 필라테스 그걸 주면서 언니 한번 와봐요 하는데 언니? 다시 말해보실래요? 언니? 이러면서 너무 감동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막 화면에 이렇게 전단지가 막 뿌려지는데 여성 전용 고시원, 여성 전용 뭐 짐, 여성 전용 필라테스 이런 것들이 막 떠요. 그래서 내가 통하는구나 여자로. 네.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여자 전용 뭐가 많구나. 되게 많다. 자기도 일단 여자 전용 TO로 들어간 거잖아요. 여자 전용 TO니까 이상하지만 여자 TO로 들어간 거잖아요. 어쨌든 면접 날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그 자리에서 약간 왜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꼬무 같은데 지금. 그러네. 계속 들어봐. 듣도 보도 못한 외국 항공 어디 막 이렇게 섬나라 항공사 하쿠나 마타타 섬에서 일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론 마타타 항공 항공사라고는 하지 않았어. 막 울락불락 알랄랄라 이런 섬에서 일했다. 그래가지고 여기 어디예요? 괌이에요? 뭐 뉴질랜드예요? 어디요?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막 하는데 찾아보려고 그래. 막 구글에서 거기 어딘지 찾아보세요 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순간 이제 위기를 모면해야 되니까 술김에 봤던 유튜브에서 막 그 행운의 주문 같은 거 아무 말을 인디언들이 하는 말 이런 거 그런 거를 했거든요. 그걸 갑자기 춤을 추는 거야. 막 우가가 막 이러면서 그 춤을 춰. 이상한 말을 하면서. 약간 인디언들 춤추는 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뉴질랜드 인디언 뉴질랜드 마오리족 같은 마오리 춤 같은 걸 추면서 주문과 함께 추면서. 저는 회사에 뼈를 묻을 생각이고 나는 결혼도 관심 없고 오직 파일럿이 되기 위해 여기 왔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 대표가 얘 뭐지? 좀 웃긴데 마음에 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뽑아. 어차피 그리고 여자를 뽑을 생각이었고. 그래서 이제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 저번 면접 때 같이 봤던 그 여자 부기장 역할에 있는 친구랑 친해져요 둘이. 어떻게 친해졌냐면 회식 때 또 같은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또 남자 임원이 너무 예쁘다 이런 식으로 또 시작을 한 거야. 자기가 그 잘렸던 그 사건처럼 또 얘기를 또 이니시에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직원이 여자 그 부기장, 여자 부기장이 또 약간 반발을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러시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또 약간 분위기가 안 좋아지려고 하니까 조정석이 갑자기 막 노래를 불러. 그래서 약간 분위기를 이렇게 스탑시키고 다시 좀 유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약간 여자 동기를 도와준 거죠. 그래서 그 계기로 둘이 친해지게 돼요. 맞아. 남자인지는 모르고. 남자인지 모르지. 여기서는 정말 사람들이 눈치를 못채. 그게 조금 웃기긴 해 사실. 웃겨. 네. 관객은 다 보이는데. 다 보이는데 그리고 솔직히 좀 예쁘지만 조정석이란 느낌은 사실 없진 않아가지고 처음엔 또 더 어색해요.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에 들어갔는데 막 또 한 번 위기가 생기는 게 아까 말했듯이 그 한 에어에 아는 후배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후배한테 막 그런 얘기도 들었다 했잖아요. 그 후배가 이제 자기 선배로 한 에어에서 마주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이 후배가 얘를 못 알아봐. 그래서 근데 좋아해? 진짜 좋아해. 막 찝쩍거려. 계속 찝쩍거려. 엄청 플러팅을 좀 왜 더럽게 자꾸 나 플러팅을. 봐요? 왜냐면은 얘는 이제 조정석 긴장되니까 얘가 나 알아볼까봐 무서워서 일부러 이렇게 막 머리 이렇게 하고 보는 건데 이 남자 후배는 얘가 나 좋아하나라고 생각하고 좀 호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애초에 그 캐릭터가 아무한테나 찝쩍대는 캐릭터로 유명한 캐릭터예요. 후배들한테 많이 찝쩍대는 걸로 유명한 캐릭터라서 그래서 막 엄청 찝쩍대는데 또 이제 찝쩍대니까 그거를 이제 조정석 차단 엄청 잘 차단을 먹여. 엄청 잘해. 차단 엄청 잘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그 여자 부기장 친구랑 더 어떤 동료애 같은 게 생기고 서로 이제 엄청 친해지는 그런 장면들이 몇 번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한정미가 된 이 한정우가 그 아까 말했던 남자 후배가 기장으로 해가지고 둘이서 페어가 돼가지고 비행을 떠났는데 비행에서 사고가 나. 엄청난 사고가 나가지고 갑자기 이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였나요? 그때쯤에 무슨 엔진에 뭐가 들어갔나 이래가지고 무슨 엔진 터지고 날개 날아가고 막 이런 게 나와. 앞에 그 유리창도 깨지고. 네, 완전 무슨 거의 이거는 무조건 추락이다. 이건 무조건 대형 사망 사고가 날 것 같다 싶을 정도로 막 그렇게 묘사가 되는데 근데 이 기장이 멘탈도 같이 나간 거야. 그래서 방송을 해서 이제 차분하게 진정시켜야 되는데 승객 여러분 제가 무조건 몰라 다 죽을 거야 이러면서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절까지 해요? 네. 정확히는 그때 조정석이 때리잖아. 때려서 그쵸. 기절시켜. 너무 멘탈이 막 나가가지고 제대로 그 조정석도 못 잡으면서 이름이 조정석이네? 조종석. 그러니까. 조종석을 잘 계속 자기가 잡고 막 이렇게 늘어지고 있으니까 한정우 조정석이 야 시켜 이러면서 팍 쳐가지고 걔를 기절시키고 자기가 이렇게 운전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세이프 랜딩을 해요. 근데 거기서도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죠.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는 남자 기장인 내가 해야 된다. 너 여자한테 맡길 수가 없다. 이러면서 하다가 이제 막 멘탈 나가니까 조정석이 이제 팍 때리고 기절시켜. 자기가 기장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안전하게 내려가고 한정미라고 하는 이 캐릭터가 엄청난 국민 영웅이 된 거야. 200몇 명의 승객들을 안전하게 구해낸 구국의 영웅급이 됐는데 한 명도 안 다치고 제일 크게 다친 사람이 기장이야. 기장이 맞아가지고 발톱 부러졌나 뭐 이런 거 나오고 그 뭐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이 약간 나간 걸로 나와요. 기억 상실이 걸렸어. 그래. 그래서 이제 어떤 캐릭터인지 그려진다. 그 기억 상실이 와가지고 그 상황을 기억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광고에도 나오고 또 유퀴즈에도 나오고 또 유퀴즈 또 나와? 거의 극급으로 이제 유명해져요. 그래요? 그 왜 미국에서도 유명한 그 기장 있잖아요. 썰리 약간 그런 사람처럼 되게 막 엄청나게 대서특필이 되고 또 여자 파일럿이라는 게 엄청 멋있는 거니까 막 사람들 사이에서도 되게 그 좋은 이미지의 여성 제품 광고에 다 이 사람을 쓸 정도로 생리통약 생리통약 뭐 무슨 약 뭐 이런 거 다 이 사람이 나오고 이제 어떤 그 멋있는 여성의 표본이 됐어. 이제 국민적인 이미지로는. 갑자기 그 블루버드가 생각나네 갑자기. 근데 이 사람은 남자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자야 근데.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본인이 원래는 그 비행을 떠나기 전에 자기 그 동료 여자 부기장한테 워낙 그 사람이 되게
있고 엄청 뻣뻣한 인물이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내가 사실을 진실을 얘기해줘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큰 우정을 쌓았는데 내가 계속 얘를 속이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원래는 그 자기가 남자라는 걸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네. 서로 친해지다 보니까 네. 호감이 좀 생겼어요. 맞아. 사실은. 네. 그러니까 여자들끼리는 스킨십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스킨십 하다 보니까 자기도 약간 남자라서 네. 어쩔 수 없는 막 그런 게 생겨. 그래서 남성적 모먼트가 와가지고 혼자 막 애국가 부르러 가고 막 이런 장면도 나와요.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얘기하려고 했는데 비행 다녀와서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약간 숨기려고 해요. 얘기 안 하려고 했어. 근데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니까 이제 한에어 대표이사 여자 대표가 얘네 둘을 불러가지고 너는 우리 한에어를 이제 널리 알린 영웅이고 한정우 너는. 한정민 너는 그렇고 여기 부기장 이 친구는 너도 정말 그 뭐라 해야 되지 여자의 인권을 위해서 투사다. 인권 투사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길래 투사라고 부르지?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여자 부기장이 예전에 그 한정우가 그 여성 차별 발언 해가지고 난리 났던 그 상황에서 녹음해서 제보한 사람이 그 여자 부기장이. 한정우를 잘리게 네, 했던. 원래 대한에어래 한국항공의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그때 그 일로 사표 쓰고 나오면서 그걸 제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간 회사가 한에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알고 보니까 서로 약간 원수 사이인 거지. 이 여자는 나를 이 원래 그 지위에서 나를 떨어뜨려서 내가 이제 이혼도 당하고 집에서도 못 살고 뭐 남자로서도 지금 못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만든 약간 원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엄청난 친구 사이였지만 그래서 약간 배신감이 생겨. 그리고 어떻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이 부기장이 여자 부기장이 사실은 이 한정미가 남자라는 거를 중간에 한번 눈치채게 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의심하게 되는? 거의 그냥 알아낸 한정우라는 사실까지. 왜냐면은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모를 수가 없어요. 그 지갑 안에 한정미의 그 신분증과 한정우의 신분증이 같이 들어가 있었어. 그리고 약간 의심되는 몇 가지 모먼트들이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대충 눈치챈 거예요. 얘 한정우구나. 한정미가 아니구나.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그때 원래 너 나한테 말하려고 했던 게 뭐야? 나한테 할 말 있다 그랬잖아 했는데 한정우가 약간 숨겨요. 나도 왜냐면 얘한테 얘기했다가는 얘는 나를 배신 또 때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나를 한번 발가벗겨버린 사람이니까 그래서 서로 조금 못 믿는 사이가 되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같이 사고 때 비행기 타고 있던 남자 후배 있잖아요. 네. 걔가 약간 정신이 돌아와서 그때 그 순간에 나 때렸던 거는 한정우다. 정우 선배다. 라는 거를 깨달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 그리고 그때 또 그 승객들 증언이 그 위험 방송할 때 분명히 남자가 했다. 근데 방송에서는 여자가 했다고 하니까 자기 기억이 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또 그 증언 댓글 같은 것들이 오죠. 그래서 자칫하면은 한정미의 정체가 밝혀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매우 시적절하게 다른 사건이 터져요. 다른 사건이 이제 그 부기장이 잘리는 사건이죠. 부기장이 여자 부기장. 여자 부기장이 왜 고발했던 사람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약간 회사 내에서 좀 내부 고발자들이 받는 그 특유의 그런 거 있잖아요. 쟤는 우리랑 있었던 일들도 다 녹음해서 어디다 올릴 애야. 약간 이런 그런 애일 거야. 그런 애일 거야. 뭐 하기 어쩐지 뭐 걔 우리 자리에서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막 되게 막 그렇게 대응하더라. 막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회사 내에서 되게 고립돼. 그래서 결국에는 회사를 그만두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정미가 감동의 물결이 조금씩 오고 있네요. 네? 뭔가 감동의 아직 아닌데요. 그래서 한정미가 그 여자 대표한테 가가지고 우리 둘 되게 믿고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그리고 너의 그 한에어의 그 위상을 엄청 높이지 않았냐. 나를 좀 도와달라. 그 친구가 그만두지 않게끔 도와달라. 했는데 도와줘. 여자 대표가 벌써 감동에 밀려오는데. 아니에요. 아니야? 여자 대표가 너 한정우잖아 사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렇게. 내가 너를 이렇게 너의 그 사건을 묻으려면은 그 사건을 터트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터트린 거다 그거. 일부러 터뜨려서 이제 그 한정미의 정체가 밝혀지는 것을 막은 거죠. 네. 글도 지우게 하고. 너는 나랑 협조해서 나중에 너가 조금 더 사람들한테 잊혀질 쯤 되면은 너가 그냥 그만두게 만들고 너는 그럼 다시 한정으로 복귀해가지고 우리랑 같이 수석기장으로서 여기 한해어를 이끌면 된다. 나는 그리고 곧 있으면은 이제 지금까지의 성취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 항공까지 내가 곧 먹을 거니까 그때까지 그 스토리를 만들고 있었던 거야. 네, 그 스토리를 만들고 나랑 있었던 같이 거예요. 좋은 페어가 돼서 그렇게 네. 하자라고 꼬셔요. 너가 나중에 한정으로서 복귀할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까지 했어요. 딜을 했어. 그러니까 넌 나한테 협조해야 돼.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이제 한 몇 달 뒤에 취임식 한국항공 그 여자 대표 한국항공 대표 취임식까지도 하게 돼요. 오.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한국 영화 특유의 그거죠. 심파. 살짝 심파라기보다는 뭐 감동 그런 클리셰. 식의 결말.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한정미가 갑자기 이제 얘기한 거죠. 전 사실 남자입니다.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I'm Iron Man. I'm Iron Man. I am Doomsday. 닥터 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옷까지 벗고 어. 그 자리에서 막 가발 벗고 막 그저 옷을 왜 벗는 거죠? 우통 까면서 우통 까? 나 남자다 이렇게 까면서 바지도 벗을까요?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기자들 막 사진 찍고 막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그리고 막 뛰어가. 일단 그 사과를 했죠. 저 한정우인데 이런 일이 있었고 저는 그냥 비행이 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래서 어쨌든 그 상황에 있었던 그 직원분들에게 사과를 한다. 그래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제가 지금 당장 달려가서 해야 될 말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안녕하고 갔어. 그래서 기자들이 막 쫓아가. 판교야, 판교. 진짜 정말 완전 판교고 내가 거기 항상 너무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항상 내가 지나가는 곳이어가지고 너무 거기 안랩 앞에 아니에요? PTSD, 안랩 사이 골목 아닐까요? 안랩 사이도 나오고 그 그 판교 제이 테크노밸리 거기 나오고. 부분도 나오고 그 거기 앞에 있는 그 카페며. 타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제가 자주 다니는 골목이어가지고 카카오도 나오고. 아지트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뛰어가가지고 그 여자 부기장을 만나요. 여자 부기장한테 그래서 너한테 할 말 있다. 사랑한다. 미안했다. 사랑한다는 안 해요. 그러고 나서 여자 부기장이 뺨을 2방 때려요. 그리고 가버려. 그리고 이제 용서한 거네. 용서는 한 건 아니에요. 너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라는 사람 뭐 약간 떼이고 간 거죠 그냥. 어쨌든. 네. 그리고 이제 한정우는 그냥 인터넷상에서 웃긴 사람이 돼버려. 웃긴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회사도 그만두고 어디 아무도 모르는 동남아에 있는 경비행기 이런 데에서 일을 하게 돼요. 관광하는. 네, 관광상품 그런데 비행하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지내고 그냥 몇 년이 지나가지고 둘이 그 여자 부기장이랑 한정우랑 항공사 어딘가에서 만나요. 항공사는 아니고 공항에서 만나요. 파일럿 라운지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제 막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약간 추억하는 눈빛을 보이고 이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러죠? 그 부기장의 그 후배인 외국인 파일럿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전 남자친구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 그랬더라? 그 갑자기 언니 아는 언니 맞아 아는 언니 이랬어. 언니? 응. 이러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여자는 아니었지만 여자로서의 둘이 쌓은 우정에 대해서는 약간 인정하는 느낌? 이러면서 끝나요. 그때 알던 언니다. 막 그렇게 감동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네. 다만 이제 그 기자회견이 아니라 그 취임식 회견 장면에서 갑자기 이제 가발을 쫙 벗어던지면서 그 모먼트가 조금 한국 영화스러운 그런 부분인 거고. 근데 뭐 또 그 부분을 이제 나중에 이렇게 마무리 시키는 게 또 뻔하진 않아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런 장면도 나와요. 그때 그 한정우가 그 승객들 구하면서 막 했던 멘트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제가 여러분들을 반드시 살아서 돌아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막 감동적인 멘트들 막 녹음했던 거 파일도 막 나오거든요. 근데 막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용서받진 않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막 모든 사람들이 이런 좋은 사람인데 우리가 용서해주자 이런 거 안 나오고 그렇지. 거의 그냥 그러고 그냥 웃긴 사람이지. 뭐. 인터넷에서 그 웃긴 밈으로 사람 소비되고 끝나지. 소비되고 끝나.
전청조 프로포즈 영상 보듯이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런 거지 뭐. 그냥 소비되는 거죠. 아, 네, 영화가 이렇게 그런 끝납니다. 내용이군요. 아하. 근데 아, 재밌는데? 네. 근데 영화 본 것 같아 지금. 네, 영화 안에서 제가 일어났던 것 중에서 저희가 이제 격가지라서 좀 뺀 것들은 이제 아내한테 이혼당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아내가 이제 내가 너를 직업을 잃었다고 해서 지금 이혼한 게 아니다. 너는 정말 무심한 남편이었다. 너 내가 몇 달 전에 그 자궁이랑 갑상선에 문제 있어가지고 혹 제거한 거 모르지. 몰라. 몰라가지고 그 혹 제거해서 기름기 있는 음식도 요즘 못 먹은 지 몇 개월 됐는데 아내한테 갈비찜 먹자 그러고. 그다음에 또 필라테스 다녀올 거야? 아니, 나 필라테스 6개월 전에 그만뒀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아들이 파일럿이 되고 자기처럼 파일럿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아이들은 발레를 배우고 싶어 했던 아이였고. 엄마가 발레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일만 하고 가정에 가정한테는 관심이 없었구나. 없었던 남편이었고 이제 그거에 대한 뭐 이 조정석 캐릭터의 이유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가족들을 빨리 잘 살 수 있게 하려고 가장이 돼서 뭐 그 돈 많이 벌어주면은 되겠지 음. 라는 생각만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가족들한테는 그거에 대해서 무심한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되게 그 전반적인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네요. 아, 그렇죠. 좀 그런 것도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와이프랑도 서로 좀 화해를 하고 서로에게 은근히 관심도 가져주고 아들한테도 오히려 이혼하고 나서 아들한테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아들도 오히려 더 좋아하고 왜냐면 아빠가 결혼하셨을 때는 결혼 생활 중에는 아들이랑 거의 놀아주는 일이 없었는데 오히려 이혼하고 나서 아들을 위한 시간을 따로 빼줄 정도로 이제 만나주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와이프랑도 나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이러고 와이프도 나도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화해하는 그런 화해했지만 물론 다시 결합하진 않고 그런 재결합의 네. 의지는 없어 보여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되면서 이 사람이 그 전에는 이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명목으로 어찌 보면은 본인도 가족에게 무심했고 이랬던 삶에서 이제 약간 새로운 삶을 사는 걸로 좀 더 자유롭고 실제로도 비행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예전에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였다면은 지금은 이제 비행을 정말 순수히 즐길 수 있는 직업을 택함으로써 본인도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그런 식으로 결말이 나요. 또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엄마가 나오는데 한정우와 한정미의 엄마가 나오는데 엄마가 이제 애들 다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저기 이찬원한테 입덕을 하세요. 트로트 가수. 아, 그 이찬원. 어린 친구 있죠. 예. 이찬원. 이찬원 완전 너무- 팬클럽 회장님이신 거야 거의. 어. 방이 아들이 이제 결혼했으니까 방이 비잖아요. 그 방이 이찬원 방이 됐어. 굿즈 방이 됐어. 온 집이랑 막 이불 베개까지 다 이찬원이야. 그래서 그 정도로 좋아하고 엄마는 이제 완전 이찬원 그 따라다니는 거를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사생팬이네 완전히. 네, 완전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찬원이 먹었던 뭐 핫도그, 이찬원이 뭐 마셨던 어디 카페 이러면서 다 돌아다니고 유튜브를 하시는 거예요. 완전 덕질을 하시는. 엄청 덕질을 하시는데 이 어머님이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집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한정우가 아닌 한정미가 된 한정미를 만나요. 아들을 만난 거야. 그래서 이 아줌마가 이제 나오니까 한정우는 이제 긴장을 하죠. 자기 들키면 진짜 안 되니까. 엄마가 절대 엄마 모르거든요. 엄마가 이제 여행 가셨을 때 해가지고 그래서 엄마한테 안 들키려고 막 하는데 이 아줌마가 맞죠? 한정미 기장 맞죠? 이러면서 막 아는 척을 하는 거야. 한정민데. 우리 딸 이름도 한정민데 너무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사진도 찍어야 해서 사진도 찍고 자기 집에 같이 올라가서 커피 한 잔 마시자고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같이 놀아요. 근데 그 자리에 그 여자 부기장도 같이 있었거든요. 동기. 한정미의 동기. 또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있다가 나 그 뭐지 다음 주 칠순인데 한정미 기장님이 와주시면 너무 좋겠네 이러면서 이제 아줌마가 막 초대까지 해요. 그래서 초대를 해서 진짜 한정우가 아니고 한정미가 오거든요. 한정미가 왔는데 엄마는 계속 못 알아보는 걸로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제 전화를 하면서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못 알아볼 수 있겠냐. 당연히 첫눈에 알아봤는데 어떻게든 이렇게 비행을 하고 싶고 어떻게든 하고 싶은 너의 그 의지가 느껴지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지 이러면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었네.
거의 그 정도가 아닐까. 저도 처음에 어떻게 아들인데 못 알아보네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치. 그게 약간 감동 포인트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중에 풀리죠. 엄마는 나중에 네임드가 되세요. 그래서 완전 네임드 유튜버. 아, 네임드 유튜버. 그런 딸도. 그 2,000원을 덕질하는 그 덕질 다른 계정에. 덕질 계정을 잘 키우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100만 유튜버가 되세요. 100만? 네, 딸도 네. 딸도 원래는 완전 학고방 유튜버였는데 어. 갑자기 엄청 뷰티 유튜버. 내가 진짜 한정미다로 해가지고 나와. 진짜 아. 한정미. 채널 이름이 진짜, 진짜 한정미. 아, 우리 오빠가 한정이었다. 아, 이거 100만 찍을 수 있겠네. 응. 그 정도의 응. 그 정도의 감동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죠. 나름 되게 열심히 만들었네. 네. 그래서 시나리오를. 약간 제가 스웨덴 원작 영화를 안 봐서 모르지만 어쩌면은 좀 더 한국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가미시키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제 한국은 사실 그 가장 이제 여기서 많이 나오는 말이 나와요. 가장이라는 그 틀 때문에 또 이제 남자분들도 굉장히 그 평소에 받는 어떤 압박이 심하잖아요. 아, 그쵸. 내가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 뭐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게 어찌 보면은 가장으로서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가족들과의 현재를 조금 희생시키는 부분도 있잖아요. 있죠. 가족들과의 보낼 수 있는 좋은 시간들. 아니면- 대표적인 예가 저죠. 그러네요. 물론 맞벌이긴 하지만. 그런 말이 있더라고. 해외는 가족과의 현재를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고 해외 외국인들의 그 어떤 가치관들은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가족과의 미래를 중요시하는 것 맞아. 같다.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식들이 좋은 삶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고생한다. 사는데 그게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요즘에 나오는 뭐 그런 많은 문제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저당 잡혀서 미래 때문에 현재를 저당 잡힌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저도 얼마 전에 유튜버 하나를 보게 됐는데 유튜버를 보게 됐는데 유튜브 영상인가요?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네. 한국이 이제 망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망했다는 거라기보다는 문제점이 제일 큰 거는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는 뭐 애 안 낳고 저출산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에 다 근본 원인에는 물질주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를 너무 중요하게 진짜 생각한다는 심해요. 거야. 그래서 애들 태어날 때부터 뭐 입시 문제도 그렇고 다 뭔가 돈 벌고 잘 살아야지만 인생에 성공하는 것처럼 살잖아요. 그리고 현재 어떤 즐겨야 될 가족이라든가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무시하고 사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게 없어야지 행복해지는데 그거를 그러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거 아니냐 대한민국에서. 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네,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또 그런 삶을 사셔서 더더욱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았고, 맞아. 그래서 지금 어린 세대들까지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려면 사실은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이민을 가도 근데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텐데. 있긴 있겠죠. 거기 가면 또 내가 이방인이 되잖아. 뭐 이 사회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뭐 초연하게 살거나. 그냥 자기가 적응해서 살거나 뭐 맞아. 이렇게. 예. 왜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지는지 알 것 같은 게 이게 모두의 인생 사고방식 모두의 가치관들이 한국 사람들의 그 DNA에 마치 심어진 것처럼 비슷하게 구조화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구조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한테 되게 너는 왜 그렇게 안 살아? 나는 지금 이 코스를 밟아가고 있는데 왜 너는 우리와 같은 코스를 밟지 않아?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 물어보는 게 그냥 질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도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무례하게 물어봐요. 맞아요. 그거를 약간 은근한 사회적 강요? 약간 그런 게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게 정말 나의 삶인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이제 그 궤도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그 궤도 안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은 약간 마이너리티 취급받는 게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해외로 나가는데 근데 또 해외도 사실은 한국과는 다른 어떤 가족주의가 또 있단 말이에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커플이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파트너이지 않은 상태를
또 거기 어색해해. 그래서 만약에 파티를 갔는데 너의 파트너는 왜 안 왔냐? 혼자 왔냐? 왜 혼자 왔냐? 약간 혼자 있는 거에 대한 두려움에 함께 다 같이 있는 느낌의 집단. 그래서 지금의 그 한국 사회에서 마이너리티 취급받는 사람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어디 간다기보다는 이 안에서 우리의 그 인식 구조를 좀 다 서로 같이 함께 바꿔나가는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딜 가도 다 그렇게 똑같아. 흘러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결혼을 예로 들게요. 결혼이 전통적으로는 뭐 한 20몇 살에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이렇게 가족끼리 같이 사는 게 삶이잖아요. 근데 요새는 비혼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혼이 실제로 제 주위에도 친구들도 결혼 안 한 친구 많고 안 할 친구 많고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새롭게 어떤 그룹핑을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오히려 결혼하고 애기 낳으면 진짜 바보 멍청이 병신이다. 이런 식으로 욕을 해요. 이런 사회에서 애를 낳으면 진짜 전능한 사람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욕을 하고 애기들이 뭐 식당에서 울거나 뭐 차에서 뛰거나 하면은 뭐 지나친 건 당연히 화를 내도 되지만 좀 애기니까 그냥 엥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도 아 진짜 너무 기분 상한다고 분위기 파악 못한다고 막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런 마이너리티들이 건강하게 사회를 바꿔나가면 좋은데 오히려 되게 매섭게 공격을 하니까 배려를 안 하고 공격을 하니까 그것도 나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이게 되게 문제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되게 항상 오랫동안 이건 그냥 저만의 생각이에요. 이거 제가 이제 생각이 맞다는 건 아닌데 한민족 국가였잖아요. 한민족이고 이렇게 다른 인종, 다른 민족이 오는 거에 대해서 그 약간 처단하는 적이고 배타적인 방식으로 항상 우리를 지켜왔단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이덴티티에 있는 집단이 생겨나면은 이걸 약간 혐오로밖에 대응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약간 똘레랑스라든지 이런 약간 자기들만의 방식들이 있잖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똘레랑스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게 또 이제 그때 당시에는 걔네들은 그 끔찍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군중과 왕권과의 그 싸움을 왕권 사람들을 다 학살하는 식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왔던 막 뭐 계몽 민중 운동들이 되게 엄청난 실패와 그 안에서의 그 어떤 대혼란 같은 거를 겪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막 종교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 막 학살하고 수십 명 학살하고 막 이런 거를 많은 역사가 있었지. 네, 그런 걸 하면서 얘네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배타하면은 우리만 결국 죽어난다라는 걸 안 거예요. 왜냐면은 청교도들이 그 정치를 뭐라 하지? 왕권을 잡으면은 청교도들이 이제 개신교를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그 기독교를 죽여버리고, 기독교가 이제 그걸 왕권을 잡으면은 또 막 어딜 죽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보다 보니까 이게 되게 무섭다는 걸 알고 행동력이 너무 좋아. 네, 오히려 서로들을 몇백 년을 그렇게 해서 몇백 년을 해보니까 서로를 그냥 품어주는 게 낫겠구나 생각을 해서 다양성이 더 중요하구나. 다양성을 약간 존중하는 방향식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증명이 평화적인 됐잖아요, 방식으로 그거를 이제 하는 식을 깨달았다면은 우리나라는 항상 한민족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약간 처단하는 식의 그 방식이 오히려 그 더 편하다고 느꼈거나 아니면 그냥 그게 그 방법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지금도 남성 혐오, 여성 혐오, 네. 뭐 마이너 혐오, 뭐 비혼 혐오, 기혼 혐오, 뭐 아동 혐오, 뭐 약자 혐오, 장애 혐오 이게 다 혐오밖에 없잖아. 진짜 혐오밖에 없어요. 서로를 이제 막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내가 안 가진 것을 가진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내가 가진 것을 못 가진 사람을 혐오하거나 맞아요. 이런 식으로밖에 그거를 스트레스를 못 푸는 느낌? 그러니까 막 너무 그런 웃겨요, 말도 그래서. 있잖아요. 기혼은 반대로 미혼? 혹은 비혼들한테 쟤네 우리 질투해서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질투해서 그래. 쟤네 결혼 못한 애들이니까 결혼할 수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질투다니까 괜히 우리한테 막 욕하는 거야 이러고 이제 비혼들은 뭐래 정신승리한다. 정신승리하네. 말해서 지들은 맨날 뭐 와이프 남편들 서로 막 맨날 잔소리하고 욕하고 헛뜯으면서. 욕하고 헛뜯으면서 괴롭게 살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의 그거가 그렇게밖에는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일이죠. 그쵸. 너무 끔찍하죠. 그러니까 약간 이 영화가 물론 그 정도 지경까지 표현하진 않았지만 제가 요즘 느끼는 저도 되게 많이 느껴요. 서로를 되게 많이 혐오하고 있다. 무슨 이제- 댓글을 못 보겠어요. 네. 무슨 인스타든 뭐든 다 댓글이 다 남혐 여혐이어서 남자가 뭐만 했다 그러면 역시 남자가 그렇지. 여자가 뭐만 진짜 조그만 행동만 하잖아요. 그럼 또 여자라서 어쩐다 저쩐다. 맞아. 그 결혼하고 나서 애가 생기기 전에까지만 해도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았던 것들이 불편하죠. 아이가 생기고 하니까 이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이게 지금 잘못돼 있는지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맞아. 네. 여기서 애들을 키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좀 두렵고 그리고 제가 살아온 삶들이 너무 좀 억울한 측면도 되게 많고 근데 이렇게 살았어야 되나? 내가 만약에 이런 길을 갔으면 훨씬 더 내 능력을 펼치고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과정을 또 내 자식들한테 더 심한 과정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요새 좀 고민이 되게 많아요. 조만간 가시겠군요. 어딘가 안돼 떠나지 마. 준비하고 있다면 미리 말해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슬픈 게 이런 게 계속되다 보면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너희와 살고 싶지 않아. 한국인들, 한민족들 너희와는 살고 싶지 않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영토를 떠나고 한국인과의 삶을 떠나고 이제 망했다. 국적을 버리고 이제 남는 거는 뭐 한국의 그 난민들의 나라. 좋은 부분들만 보고 속아서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속아서 들어온 사람들만 BTS. 남겠지. 네. 이렇게 그 혐오가 넘실대는 세상에서. 근데 물론 한국만의 문제는 아닐 거야. 요즘에 또 그 뭐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을 보면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전 저번에 충격 먹은 게 영국에서 그 애기들 죽인 거 봤어요? 영국에서요? 애기들을 죽였다고? 영국에서 테러가 났었는데, 영국이 맞나? 아무튼 이제 최근에 이제 해외 서방 국가에서 테러가 났는데, 그게 테러가 난 장소가 뭐 아이들 운동 배우는 그런 장소에서 애들을 막 죽였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게 이거 분명히 그 이민자들이 이 백인 아이들을 죽인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누가 또 그렇게 던졌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래서 이제 또 그 이민자들을 향한 공격이 너무 심하니까 당국에서 그 살해 용의자의 사진을 올렸어요. 원래 되게 안 올리거든요. 이례적으로 올렸어요. 봐라, 이민자 아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는다며. 네, 안 믿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며 네, 사실은. 맞아요. 그냥 듣고 그러니까 싶은 말만. 자기들이 듣고. 생각하는 프레임 있잖아요. 백인 아이들을 공격하는 거는 이민자들이다. 이미 마음속에 있었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그냥 거봐 이렇게 된 거지. 맞아요. 이런 게 사실 각 나라에서 많이 일어나고는 있어요. 근데 각 나라마다의 우리나라의 그 상황과는 좀 다른 거는 우리나라는 다른 민족을 혐오하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에 사는 같은 민족의 같은 사람들 사실은 더 이해하기 쉬운. 왜냐면은 이민자고 종교가 다르고 이러면은 어쨌든 뭐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뿌리가 다르고 이러니까 다른 점들이 확실히 많잖아요. 언어가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사실 성씨를 쓰고 같은 인종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 있잖아요. 나는 예를 들면은 서울 사는데 얘는 경상도 사네. 경상도 혐오 이런 걸 하고 이제 지역 너무 쪼개져 있어. 혐오의 방식이 그러니까. 카테고리화가 되어 있어요. 이게 약간 남성, 여성, 저는 뭐 아동, 노인,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화돼 있어.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혐오라고 딱 단정짓기 어려운 느낌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를 혐오한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우열을 나누는 느낌이 좀 더 있어요. 조롱하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얘거는 더 후지고 안 좋고 열등한다는 느낌? 그리고 뭐 어떤 건 더 막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약간 그런 구분들이 너무 심한 거야. 뭐 예를 들면 같은 학교에서 그냥 같은 친구들인데 얘는 어느 아파트 살고 얘는 어떤 아파트 살고 아빠가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서로 막 뭔가 사람들이 등급을 서로 매기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고 이런 게 우리나라가 좀 있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부자고 이런 거가 사실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거를 먼저 딱 순위를 매겨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하는 게 너무 좀 안타깝고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 진짜 사람 간에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즐거워야 될 관계가 그냥 다 뭔가 무슨 일하는 관계나 무슨 정치하는 관계처럼 그렇게 되게 어렵고 재미없고 서로 그냥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나? 이것만 생각하게 되고 맞아요. 그런 게 좀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너무 무서운 게 이제 저도 부모님이랑 얘기하다가 부모님이 어떤 기사 얘기해 준 게 요즘은 정치색이 다르면은 나와 친구할 수 없다라는 설문조사에서 과반수 이상이 그렇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 20년 전 혹은 그보다 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친구들이랑 정치 얘기하면서 싸우는 건 보셨어도 나랑 다른 정당을 지지하고 다른 사람을 다른 대통령을 좋아한다고 해서 안 보진 않아요. 안 보진 않거든요. 근데 요즘 진짜 안 봐. 요즘 진짜 안 보거나 아니면 거의 약간 손절한다는 표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끊어내잖아요. 네. 그러기가 너무 쉬운 세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니까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안 봐도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손절이라는 단어가 되게 요즘 와서 유행해진 거지. 옛날엔 사실 친구면은 내가 친구라고 규정을 하면은 얘가 진짜 막 이상한 짓을 해도 약간 품어주는 분위기가 되게 강했는데 요즘에는 뭐 친구 손절, 뭐 연인 손절. 손절이 네. 손해보고. 그 원래 주식 용어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익절, 손절. 그것조차도 되게 이상한 게 누구는 익절한다는 뜻이야? 다 빨아먹고 버린다는 너무 뜻이네. 그 관계가 굉장히 그 피상적이다고 느끼는 맞아요. 것도 있어요. 뭐 친구라는 거는 원래 책임감이 아예 안 들어있는 거잖아. 네, 거기는. 그리고 이익과 손해랑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관계잖아요. 근데 얘가 나한테 정신적으로 조금 스트레스 주네? 뭐 아니면 얘가 나한테 뭐 돈을 꾸네? 손절.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런 식의 어떤 나에게 잘못을 하지 않아도 그냥 좀 나랑 안 맞으면 손절. 이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방식만 조금 나랑 안 맞아도. 얘 말이 좀 이상한데? 그냥 안 손절. 네, 네. 얘 그 밥을 왜 이렇게 개걸스럽게 먹지? 손절. 그러니까 이거 되게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고 되게 쉽게 그 혐오를 그 약간 엔터테인하고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진짜 그 요즘 유행하는 혐오 단어 중에서 되게 유명한 게 뭐 퐁퐁녀. 퐁퐁녀가 뭔지 아세요? 폭력. 퐁퐁을 좋아하는 여자가 아니라 저기 뭐냐면 퐁퐁남이다. 남. 퐁퐁남. 퐁퐁남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여기 혐오에 익숙하지 않으시고 설거지. 무슨 뜻이냐면은 그게 이제 동탄 화성 이쪽에 삼성전자 다니시는 남성분들이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그분들의 이제 가족분들도 같이 많이 살겠죠. 근데 이제 와이프랑 결혼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남중남고 공대 그 코스를 밟아서 여자친구를 많이 안 사귀어봤어 인생 동안에. 근데 한두 명 사귀고 뭐 예를 들면 두 번째 여자친구랑 결혼을 했어. 근데 그 여자친구가 예를 들어서 이 남자를 만나기 전에 뭐 연애를 한 5-6번 이상 했어. 그러고 이 여자는 만약에 그 애를 키우면서 회사를 안 다녀. 그럼 이 남자는 퐁퐁남인 거예요. 퐁퐁 당했다라고 퐁퐁 당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퐁퐁이지? 이 여자는 놀 거 다 놀고 이 남자랑 결혼해서 쉽게 산다. 그리고 이 남자는 그 여자의 과거를 설거지 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퐁퐁. 네, 나 사실 이게 이해는 안 되거든요. 네. 왜 무슨 차원에서의 생각으로 이렇게 말을 뿜먹는지도 약간 내가 얘기해주면서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뉘앙스인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이 남자는 손해본 생활을 삶을 산다는 거예요. 거지. 왜냐 이 여자는 연애도 많이 해보고 이 남자 전에 많이 사람들을 만나보고 했는데 이 여자는 이제 회사도 안 다니고 그냥 애만 키우는 거고 이 남자는 평생 남중남고 공대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여자친구도 별로 안 사귀어봤는데 이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이제 이 여자한테 이제 뭐 희생하면서 사는 삶을 살 것이다 앞으로. 그럴 때 이 사람은 퐁퐁 당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안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 여자가 5번, 6번 연애한 게 무슨 상관이 있죠? 본인이 연애하고 싶으면 자기 100번을 연애하면 했든 되지. 빵번을 했든 그게 무슨 그리고 상관- 자기가 한두 번 연애하고 결혼한 게 이 여자의 잘못인가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는 건 자기의 그
그러니까 자기의 그 역할 아닌가? 자기의 책임 아닌가요? 그쵸. 그럼 연애 많이 하고 싶었으면은 연애 하면 결혼한 되지. 것도 어쨌든 자기 선택이고. 네. 그러니까 누가 하라 했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누칼협도 그거잖아요. 누가 칼 들고 협박. 요즘 또 이제 막 힘들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그래. 누칼협 이래. 누칼려면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힘들면은 회사 힘들다. 그럼 누가 칼 들고 협박하면서 너 회사 다녀 그랬어? 이러는 거지.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을 사람들이 서로 안 그냥 해주고 대화를 할 생각이 없는 거지. 네, 다 끊어버려. 다 끊어버리는 거야. 너의 피곤함을 나한테 전가시키지 마라. 나도 충분히 피곤한 삶 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자기 피곤한 거 얘기를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너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마. 이래.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말도 엄청 그냥 되게 대명사처럼 다 네. 쓰고 있잖아요. 다 어떤 식이냐면 단어가 난 항상 피해 당했다요. 나에게 피해 주지 마. 나한테 피해 주지 마. 나한테 일은 네가 손해 알아서 주지 마. 그러니까 손달, 뭐 누칼협, 감스, 뭐 퐁퐁 이런 단들이 다 특징이 뭐냐면은 상대방은 무조건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이고 나한테 손해를 주는 사람이고 나는 무조건 피해 당하는 사람이라는 의식하에 만들어진 단어들. 그러니까 타인을 너무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타인은 무조건 지옥이고 나는 무조건 타인한테 시달리는 사람이야. 근데 이게 사람이 물론 그렇게 당한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타인을 지옥이라고만 표현하면은 그냥 무인도 가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도 누군가에겐 타인인걸? 맞아. 누군가는 어차피 결국 누군가의 타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 무조건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만이 그 이익을 봐야 되는 입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무한 자기주의, 자기애, 그리고 무한 어떤 물질 만능주의? 약간 이런 게 불러온 게 아닐까. 너무 힘드네. 진짜. 그러니까요. 힘듭니다. 이런 유행어들이 계속 생겨날수록 못 따라가겠어요. 너무 많고 그리고 너무 그 유행어 단어만 봐도 약간 알고 싶지 않다. 네, 감정적으로 내가 약간 진짜 힘 빠진다, 진짜. 같이 힘 빠져요. 그러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관계를 하는 거에 의미가 뭐가 있어? 그냥 다들 절에 가. 그러니까. 절 산 속에 아무에게서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벌꿀 양봉하면서 네, 살면 되잖아. 그 사람도 행복해 보여요. 사실 근데 너무 웃긴 게 그렇게 살 생각도 없으면서 누구보다도 사람과의 관계를 희망하면서 누구보다도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엄청 갈망하면서 약간 그렇게 행동하는 거. 그게 근데 진짜로 전 사회 문제라고 느끼는 게 이게 그런 사람들 그런 걸 느끼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맞아. 사회가 막 이렇게 되니까 느낄 수 있는데 그거를 해소하고 뭔가 이거를 그래도 우리는 어떤 희망 뭐 우리 관계 속에서 뭐 사람 속에서 아니면 뭐 희망 자기가 뭐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게 목표가 있어서 그런 걸로 인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게 정상적인 사회인데 그럴 가능성마저 없어진 사회같이 느껴져요 요즘에는. 그렇게 되면 남을 욕하는 게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그냥 이제 놔버린 거야. 이거 어차피 이거는 불가능해. 내가 여기서 더 행복해지는 방법 불가능하니까 여기서 그냥 이걸 받아들이고 까내리자. 쟤네를 까내리자. 그냥 이런 즐거움이라도 느끼는 거지. 그거를 뭔가 이렇게 보듬어주고 그 사람들 입은 상처들을 후시딘을 발라줄 존재가 없는 거죠. 후시딘 등장. 후시딘 남.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문화적으로 사회가 그래도 야 일로 와봐. 에이 일로 와 이거 밥 먹어.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 근데 요새는 그냥 좀 그런 게 없고 야 네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를 좀 그렇게 열심히 살지. 왜 나한테 왜 그래? 네가 잘 살았어야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많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좀 슬프고. 맞아요. 되게 뭔가 근데 나도 가끔 내가 친구들한테 이런 사람인가? 라는 약간 생각도 들고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좀 서로 되게 희망적인 얘기를 하기에도 사실은 인생의 시간은 굉장히 짧고 근데 그런 말로는 네. 위로가 안 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상황들은 정말 누가 해결해야 될지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 강아지. 고양이랑 강아지. 사람들이 되게 캣타워를 만들어 팔려고 그래. 누구보다도 이해받고 싶어하고 누구보다도 사랑을 원하는 이렇게 사람들이 사랑 얘기를 맨날 하고 로맨스를 그렇게 많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막 연애 시뮬레이션 뭐 연애 프로그램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연애를 하진 않아. 그러면서도 그래서 다 그거만 보나 봐. 현실에 없으니까. 현실에서 그거를 못 이루니까 보는 거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손해를 상대방한테 손해 당할까봐 무서워가지고 벌벌 떤다고 해야 되나? 만나지도 않았는데. 왜냐면 연애도 그런 네. 그런 사람의 그런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연애도 굉장한 소비죠. 왜냐면 이 사람이랑 평생을 함께 할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랑 내 시간을이라는 재화를 쓰면서 감정도 쏟아붓고. 써야 되고 내가 막 데이트 코스도 알아봐야 되지, 같이 밥도 먹어야 되지, 커피는 어디서 먹을지 이런 것들 다 생각하면서 어쨌든 돈이랑 시간을 쓰게 되니까 이 사람이랑 만약에 끝이 안 좋게 됐잖아. 그럼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내 입장에서는 그냥 추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한 총 1,700만 원어치 손해를 봤구나. 3년 동안 만났으니까 맞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것만큼 그런 게 어딨나요? 주식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바닥이 났다. 그러면 그건 손해가 맞죠. 저 근데 그렇게 버린 돈 치면 한 집 한 채 샀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편집은 더덕님이 하시는 걸로. 제가 할 수 있어요. 믹싱을 해주는 건 알겠습니다. 스칼렛님인데요. 아니 근데 요새 이렇게 제가 이제 카페 운영하다 보니까 네. 알바를 뽑을 일이 많은데 요즘에 느끼는 게 와 알바들이 한 반 정도 노쇼를 해요. 반은 노쇼를 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심지어 한번 뽑았는데도요? 합격했는데도 아니면 면접 보라고. 합격하고 나서 노쇼한 적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아예 면접을 안 와버려요. 근데 신기한 거는 몇 시까지 오겠습니다. 1시간 전까지도 몇 시까지 가면 될까요? 얘기를 해놓고 그 시간에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오늘 못 갈 것 같은데 내일 면접 봐도 될까요? 하고 시간을 잡아. 그리고 그때 안 오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다 면접 약속을 잡아놓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고 나머지는 그냥 연락을 안 받아버리는 거지. 맞아. 심지어 답장만 해주면 되는데. 면접용 전화번호를 따로 만들어서 그 이제 채용이 되면 그 전화번호를 없애버리는 경우. 정성이다, 정성이야. 네. 대박이다. 얼마나 귀찮은데 그게. 그러면은 저희는 면접을 준비한다고 그 시간을 빼가지고 준비를 해요. 물론 그러지 않은 그 사장들도 많겠지만 이력서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군 하고 질문할 거리를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 하고서 준비를 하고 딱 만나는 건데 그냥 그 시간이 그냥 버려져 버리는 거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근데 뭐 이만저만 해서 저 이제 못 가겠습니다라는 문자라도 주면 그래도 이렇게 된 거구나라도 알 텐데 그런 거를 그냥 아예 그냥 무시해 버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약간 요즘 드는 생각은 예전에 부모님 세대들은 책임감과 그런 거에 많이 그 숨막힌 인생을 살았어요. 너무 자기가 있었죠. 너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느끼면서 자기 자식들 세대들은 그걸 안 해주려고 많은 것들에 있어서 자유와 그리고 많은 것들에 있어서 너희는 너희의 꿈을 펼쳐라. 너희는 꿈은 이루어진다. 막 이러면서 이제 약간 너의 소망, 자아 실현 이런 거 그리고 너는 너를 사랑해야 돼. 너의 자존감, 너의 자존심이 제일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다 필요 없어. 약간 이런 식의 그 교육을 많이 했단 말이죠. 약간 그 과도기인 것 같아요. 반대로 나를 너무 중시하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에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서투른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맞아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아파하겠지? 약간 이런 거보다는 내가 아픈 거가 더 중요하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든 게 더 중요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로 인해서 겪는 어떤 피해나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나만 오직 피해 당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리고 어렸을 때 인간관계에서 불편함을 많이 이렇게 경험해 봐야 되거든요. 네.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쵸. 내가 뭐 실수를 했을 때 사과를 하고 내가 뭘 잘못을 했을 때 이거를 이실직고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건 내가 잘못이 됐으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어렸을 때 많이 해야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자기가 무슨 실수를 하거나 했을 때 그거를 되잡고 물론 약간의 비난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딛고 가야지만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건데 그냥 이거를 그 잠깐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러니까 요즘 고스팅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그래. 아예 그냥 사라지는 거야. 잠적해버리는. 그러니까 연애하는 관계에서도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죠. 있는 것 같고. 네. 오죽하면 잠수 이별이란 표현이 있겠어요. 그리고 카톡으로 뭐 고백하고 헤어지고 이런 거 너무 많고. 찌질하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되게 찌질하다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런 애들이 있긴 있었어요. 우리 때도. 많았지. 젊었을 때 있었어. 경제적이다. 경제적이야. 문자로 이별하는 애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물론 전 그럴 수 있다 생각해 나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예전 예의가 아니다라는 의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별도 선언 안 해. 그냥 사라져. 그냥 퇴사도 맞아. 문자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오늘까지만 나오겠습니다. 무단 퇴사가 얼마나 많은데 요즘. 네. 그리고 네. 월급 얼마요? 그리고 이제 얼마요? 실업급여 주세요. 막 이러고 이제 연락은 오지. 주유수당 빠졌으니까 신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너무 그 물질적인 부분에 너무 집착해서 그러니까 나만 항상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서로 조금씩 손해 보면서 사는 게 이제 사회고 이제 뭐 손해를 내가 보면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은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내가 손해 본 만큼 다른 어떤 곳에서 좋은 데서 쓰시지 않을까라는 이거 너무 이상적인 생각인가? 네. 근데 뭐 어쨌든 뭐 손해 봤자 뭐 죽어? 100원 손해 본다고 죽어? 요새는 기부도 많이 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네. 기획 거지들도 별로 없고. 구세군도 거의 안 돼요. 안 될 장사가 거야, 안 아마. 돼요. 네. 참 그래요. 너무 이제는 혐오라는 말조차도 혐오처럼 느껴질까봐 쓰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네. 이 만연한 이 상황을 어떻게 누군가가 해결해주긴 우리 힘들 이런 것 그 같고. 세태를 혐오하면 안 될까요? 싫어요. 저는 뭐 혐오하고 싶어요. 아니 얼마 전에 올림픽에서 비치발리볼이었나? 네. 어떤 거 여자 비치발리볼 같은 걸 하는데 이제 양쪽 선수들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서로를 향해서 안 좋은 막 욕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경기장에서 누가 아마 경기 심판이었는지 아니면 경기 그걸 위원회였는지 누가 존 레논의 이매진을 들었어요. 경기 중에요? 네. 경기 중에 노래를 들을 수가 있나요? 그게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의 이매진이라는 노래가 갖고 있는 그 의미나 상징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갑자기 노래를 틀으니까 관중들도 웃고 싸우고 있던 선수들도 결국에 웃고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뭘 틀어야 되지? 벤치 클리어링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파트 틀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별거 아닌 거다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닌 거인데 별거다라고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큰 그치.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내가 키우는 게 되게 많다는 거를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되게 매몰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요즘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스님들 글귀 같은 걸 좀 보는 게 되게 재밌어졌거든요. 무슨 스님 글귀를 읽고 계시다. 벌써요? 스님들 연설이나 스님들 글귀들 보면은 되게 재밌는 좋은 거 많죠. 좋은 거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증문증설 느낌으로 이제 즉답을 해주시는데 그런 것들 보면은 통찰이 되게 있는 게 많아요. 통찰이 있어요. 맞아요. 결혼도 안 한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대답을 잘한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과정을 겪어서 그런가 봐. 무슨 일이든 별게 아니고 이건 지나갈 일이다 이런 걸 맨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안이나 어떤 고민거리들을 별게 아니다라는 말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유나 물질을 벗어나서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런 게 훈련이 많이 돼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생각한 해결책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유나 물질에 대한 것들을 조금 있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건 너무 큰일 같아요. 그래요? 이미 너무 근데 그거는 만연한 세대라서 그럴 수는 없고. 사회적으로 이미 너무 오랫동안 고착화돼 있어서. 그러니까요. 네, 그게 서로 미워하지나 말아라. 그 정도까지만. 너무 네가 그 사람이 안 될 수가 없다. 네가 지금은 결혼했지만 이혼도 할 수도 있고. 애들을 키우고 있다고 해도 언젠가 떠나가면 너도 애가 없는 사람으로서 살게 될 거고. 당장 밖에 나가서 내가 그냥 갑자기 차에 치면 저는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막 갑자기 막
다리 부러지고 못 걷고 하나의 되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절대 없거든요. 없어요. 네. 돌멩이도 갈리면 가루가 되는데 네. 아무튼 서로 그렇게 너무 자기가 아닐 거라고 하고 미워하지 말고 그러면 음. 좋겠어요. 맞아요. 저도 정말. 사실 이게 영화 파일럿으로 시작된 이야기인데 파일럿은 젠더를 건드리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강한 수준의 풍자나 비판은 없어요. 맞아요. 그냥 거의 핥고 지나가요. 그냥 사용했어요. 그 네. 젠더라는 이슈를 맞아요. 사용했고 여자 TO로 남자가 들어갔는데 그 남자가 그 여자로서 느끼는 그 불편함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토대로 다시 한정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그 사람은 바뀔 것이고 되게 다양한 걸 이렇게 좀 그 다룬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남녀 문제 말고. 제 결국 생각엔. 사람은 역지사지를 해봐야지만 알게 되는 사람인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혹시 그래서 이제 기혼들이 미혼들한테 결혼을 권하는 것도 너도 당해봐라. 야! 그 예전에 그 주호민 그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네네. 진정한 비혼은 결혼을 하고부터 시작한다. 진정한 비혼주의는 결혼으로 완성된다. 약간 그런 느낌처럼 이제 그 사람도 좀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긴 했지만 뭐 그런 거죠.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서는 몰라. 네. 경험 아무리 사람들이 옆에서 너가 커봐야 안다. 네가 부모가 돼봐야지 부모의 마음을 안다. 자식이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부모가 되기 전까지 모르지. 진짜. 네. 그냥 어렴풋이 추측할 뿐이죠.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할 말 많지만 네. 여기까지 하고 네. 사실 영화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영화보다 재밌다. 근데 영화는 지금 본 것처럼 제대로 들었어요. 저희가 거의 장면을 다 얘기 들었어요. 다 얘기했어요. 너무 완전 꼬꼬무 같이 저도 빠져들어서 상상을 하고 그 계속 조정석이 그 자꾸 스튜디스 옷을 입고 있는 거야 내 머릿속에. 아니 파일럿이라니까 그러니까, 스튜디스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대한항공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을 그게 자꾸 생각하시나. 떠올랐다고. 근데 자꾸 바지를 입히게 되는 거야 내 머릿속에. 안 돼, 다리 너무 두꺼워. 앉을 때도 다리 쫙 벌리고 앉아. 그걸 또 그 남자 후배가 나한테 유혹하네. 플러팅인 줄 알고. 플러팅인 줄 알고. 쩍벌 플러팅인 줄 알고. 쩍벌 플러팅. 아이고. 진짜 너무 그 약간 웃긴 장면들 있어요. 막 그 예를 들면 밑에도 숨겨야 되니까 이제 그 여동생이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오빠는 이거 붕대 하나면 되지 이랬더니 갑자기 붕대 다 쓸어 조정석 부족하지 이러면서 이만큼은 돼야지 이러면서 붕대 이만큼 쓸어오고 그리고 옆에서 한선 아까 필요 없어 막 이러고 그런 웃긴 장면들도 있고 나름 그냥 어른들이 그냥 보셨을 때 재밌게 부모님 즐기- 모시고 가서 보기도 좋겠네요. 네, 맞아요. 상관없어요. 네. 만약에 추석 때까지 한다면 추석이 또 이제 조금 9월 초중이잖아요. 이번 추석은 뭐 추석 때까지 한다고 하면은 모시고 가서 봐도 재밌게 즐기실 것 같고. 그때까지 있을려나 모르겠네. 또- 거의 끝물. 근데 그래도 남아있다고 벌써 해서 끝물? 300만 돌파했더라고요. 약간 밀어주기만 하면 롯데엔터테인먼트 영화예요, 심지어. 그러면 또 가능도 하다고 봐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줄 평과 별점 해볼까요? 네. 저는 한 줄 평가 별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해줘가지고. 꼬꼬 시청자분이. 한 줄 평은 아직 생각을 못 해봤고. 제가 먼저 할 테니까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고 계세요. 네. 저희 별점은 3.1점이고 저의 한 줄 평은 젠더 이슈를 싣고 무사 착륙 완료라고 하겠습니다. 오. 젠더를 잘 이제 건드렸지만 깊게 건드리지도 않고 웃기고도 싶은데 욕도 먹기 싫었어. 그래서 영화를 살짝 조정석의 그 예쁨과 막 웃김과 이런 거를 하면서 요리조리 잘 피해서 난기류를 피해서 연착륙했네. 잘 이제 착륙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 굉장히 잘 만든 영화는 아니고 뭐 굉장히 속 깊은 영화도 아니고 연기는 전체적으로 무난했으며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3.5점 이하로 점수가 좀 내려간 건 있어요. 살짝 그런 부분 이상입니다. 근데 저 봤더니 인터넷에서 또 이 영화에 대해서 그 별점 테러 하시는 분들이 있다 들었어요. 또 남혐 여혐이겠죠. 예. 그래서 약간 그런 거조차가 너무 피곤해. 이 정도로 건드리는 영화도 아니 무슨 얘기를 어떻게? 야 그러면 군대 영화 하면 말을 못하겠어. 여혐이라고 엄청 뭐라 하겠네. 뭐 말을 미쳐버리겠다. 못하겠다고. 왜 여자군인은 없나요? 아주 못하겠네.
잊어버리겠어요 진짜. 이 정도 수준도 못 받아들일 정도면은 무슨 생리하는 여가 나오면 왜 남자는 생리 못하게 해요? 제발 남녀 젠더가 안 맞네요. 너무 피곤하네요. 또 군대 나오고 임신 나오고. 군대 임신 출산 나오고 환장하겠어요 진짜. 무슨 말을 못하네. 진짜 무슨 말을 못해. 다 어린애들 같아.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왜 찬물도 못 마신다 그러잖아요. 진짜 찬물도 못 마시게 하네. 너무 피곤해. 그게 사회 문제인 것 같아. 이 인간들. 뭐 깊게 파고들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젠더 이슈를 잘 안 건드리고 교묘하게 피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깊게 안 파고 그런 거를 가지고 테러를 할 수 있는데 테러 말고 그냥 댓글을 달면 되잖아요. 그런 거를 좀 더 풍자하지 그랬냐 이런 식으로 한 4점. 아니 그런 걸 건드렸다고 해서 테러하는 거예요. 아 그냥 건드리기만 했다고 해서? 아니 건드리기만 했다고가 아니라 이거를 이런 영화 왜 만드냐 또 막 여자 이 정도도 뭐. 아닌 거구나. 네, 네 알겠어. 깊숙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인터넷 세상 사람들을. 여자 영화 만들었다고. 그럼 1점 무조건 이제 1점 이렇게. 또 감독이 여자거든요. 0.5점. 저는 3.5점이고요. 저도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이게 응축이 잘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많이 하셨으니까. 모두가 한 번씩 다른 성별 체험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일주일 동안 저도 차고 다니고 뭘 차요? 차고 다니고 뭘 차고 달고 다니고 뭐 서로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은 물리적으로 꼭 달아야 돼요. 달아야죠. 아무튼 서로 이렇게 서로 체험을 해보면은 그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 재밌을 않을까? 것 같아요. 재밌지 않을까? 그럼 나를 하루를 정해보는 거 어떨까? 저 유치원 다닐 때 그런 거 했었어요. 눈 가리고 길 걷기. 그래요, 맞아요. 그런 거 우리 어릴 때 했었어. 그림 그리기에서 서로 이해를 하자 이런 맞아. 말이 있었어요. 장애가 없는 사람과 비장애 있는가 장애인 체험을 서로 하듯이 이거 진짜 남자 여자 체별, 남자 여자 체험, 여자 남자 체험 같은 걸 해가지고 다 같이 뭔가 야 이거 너 되게 힘들었더라. 근데 어떻게 했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제대로 체험해보고 싶어. 예를 들면 뇌를 연결해가지고 진짜 그냥 여자의 그걸 몸을 진짜로 자기가 살아보는 느낌 있잖아요. 경험해보고 싶어. 맞아요. 아까 저희가 막 부모의 마음 자식이 어떻게 알겠냐, 부모 되기 전까지 모른다 이런 것처럼 그냥 단순히 진짜로 정말 솔직히 막 많은 예산들이 이런 거 문제 때문에 쓰이잖아요. 정부 예산들이. 그 진짜 키자니아 같이 직업 체험 하듯이 성적 체험, 약간 성별 체험, 아니면 뭐 노인 체험. 왜냐면 저는 진짜 노인 혐오도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진짜 심해요. 네. 키오스크에서 얼마나 욕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뱅글뱅글 안경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쓰게 해가지고 얼마나 노안이 힘든지, 얼마나 그게 힘든 건지 서로가 서로를 체험해 보게라도 해야지. 아무리 이거를 교육시켜도 이제는 말로 안 통하는 것 같아. 그래야지 와 군대 개 힘들던데 화생방 어떻게 함?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뭐 남자들도 여자들한테 야, 한 달에 생리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와 어떻게 했어 그동안? 빈혈 안 일어났어? 약간 그런 얘기를 서로 하는 거죠. 야 이걸 매달 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그거 체험 기계도 있던데요. 맞아. 아예 기계. 그거 여자 형제도 없고 그 부모가 얘기 안 해주면은 남자들 중에서는 선택하여서 할 수 있는 건 줄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 오늘 해야지. 아니면 약간 너무 많이 나네 조금만. 조금 나오게 해주세요. 나눠서. 진짜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어떤 느낌인지도 모르고 이제 뭐 솔직히 우리 되게 그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 성교육도 되게 짧잖아요. 내용이 맞아요. 막 난자랑 정자가 만나가지고 뭐 아기가 생겨나고 막 이런 식으로밖에 안 배우잖아요. 이거는 진짜 정말 미안하지만 이제 지능이 많이 그냥 인류의 지능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수박 겉핥기도 아니고 진짜. 그냥 체험을 시켜주자 차라리. 그러면 좀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부자의 가난 체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폐지 좀 주워보시고 버스 타고 다니시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한 줄 평이었습니다. 좋은 100줄 평이었습니다. 줄이 막 너무 길어. 저는 3.4점 드리고요. 3.4점 네. 네. 그리고 적당한 화두와 적당한 재미 이렇게 할게요. 그냥
꼬꼬무로 들어본 뿌듯하네요. 네. 한 주평을 탄생시킬 정도로 얘기했다고 생각하니까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본 것 같아. 됐다 오늘은 집에 가야겠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방송은 뭐죠? 저번에 재밌는 방송입니다. 네, 저희가 기획해보려고 했던 그 2명씩 각자 다른 영화 이 방송도 그런 거지. 그러고 보니까 네. 어떻게 스칼렛님 한번 잠깐 전화 연결해볼까요? 잠깐 해볼까요? 네. 지금 미리 연락을 안 드려서 제가 될라나 아까 모르겠네요. 카톡 하긴 했는데 그래요? 네. 그럼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지금 녹음 중인데 혹시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네, 안 된다. 바쁘십니다. 네. 사업 가셔서 알겠습니다. 너무 네. 바쁘셔서 네. 다음 방송이라도 어떻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은 챌린저스 vs 데드풀 앤 울버린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2대1이네요. 2대2인 줄 알았는데 예. 버서스가 돼요? vs 완전 다른 스타일의 영화라서 모르겠습니다. 공통점이라고는 일도 외국 영화라서 공통점은. 꼬꼬무 방송 모드로 또 해야지 뭐. 네, 네. 네,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